여러분 이런 활동을 여러분 지하당 활동이라고 합니다. 지하당. 그러니까 지하당은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합법당 정당은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요. 지하당은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선거에 참여를 안 하는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하당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하당은 그냥 자기 자체별로 그냥 혁명을 한다고 꿍짝꿍짝 거리는 것도 정말 문제인데 얘네들은 밖에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북한이요, 북한. 북한하고도 손을 잡고, 제가 보기엔 요새 중국하고도 되게 이거를 의심을 하는데, 일단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지금 싹 털리고 있는 이 간첩단 사건의 본질은 지하당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법정당은 선거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지하정당은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지하당들은 북한 노동당의 산하기관이다. 북한 노동당이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꿈이 뭐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는 거예요. 당원 번호를 부여받는 거죠. 골 때린,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접 활동하다가 북한 노동당에서 북한 한번 잠수함 타고 와야지 해서 북한 가가지고 당원으로 입당을 하면 나 진짜 북한 노동당원 된 거야? 그러면서 해피하다. 얘네들의 인생의 이 목적이 그게 여러분 북한 노동당에 되는 게 세례받는다는 거라니까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받는 거를 인입한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유 대가리 아파. 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원도 있고 노동당이 아직 예비 신도들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지하당이 북한 노동당 산하의 지하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영도력을 인정하고 북한 노동당 남조선 지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혁명을 하는 거. 근데 문제는요. 그 옛날에 PD나 이런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그러면서 총파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민족해방론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뭐가 혁명이냐 그러면 6.25가 여러분 혁명전쟁이었던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민족해방전쟁, 민족해방혁명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혁명은 북한의 무력에 기반한 해방전쟁, 전쟁이 곧 혁명이다 이런 거고요. 지금 쟤네들이 믿는 건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핵무장력. 핵무장력을 근본으로 그러면서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 일본하고 이간질해서 대한민국을 일본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가끈이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간질하는 건 너무 힘들고 일본하고 이간질을 해서 우리를 동맹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다음에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한을 접수한다. 이게 얘들의 민족해방 혁명의 현재의 전술이에요. 자, 원래는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 총파업이거든요. 총파업을 해서 혁명한다 이런 게 이제 PD 계열이라서 그쪽이 이제 노조의 진심이었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 다 이제 멸종했지 뭐 PD들은 뭐 국제 프롤레타리아 연대 뭐 이거 지금 뭐 솔리데리티니 IS니 아직도 있긴 한데 거기야말로 좀 의지는 있으나 좀 불쌍한 정도. 저기서 쟤네들이 뭘 하겠어 이러겠지만 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여러분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요, 이 PD 계열이 열심히 하던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 NL들이 다 잡아먹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거를 다 잡아먹는 거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군자산의 약속 이러죠. 그 군자산의 약속은 지하당이 합법 공간으로 올라와서 노조, 전교조, 민주노동당 이런 거를 다 장악하는 거. 지하 조직으로 있었던 그 북한의 오더를 받던 지하당이 군자산에 약속을 하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리 사회의 여러 진지들을 먹었다는 거죠. 그거를 용인한 사람이 누구다? 그걸 용인한 게 김대중과 노무현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김대중 정부 때 군자산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확 민주노동당 먹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까지 들어오는 거를 이 두 정부 김대중과 노무현 때 그걸 허용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민주당 노동당 내부에서도 저것들 종북이라는 말 자체는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갈렸죠. 민주노동당이 갈면 쟤네들은 종북입니다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나온 진보신당의 메가리가 없어지면서 대한민국 좌파의 기반은
결국은 저희 NL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걸 뿌리를 못 뽑았고 그걸 뿌리 뽑으려고 시도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죠. 자, 전국연합, 얘네들의 오종렬을 중심으로 했었던 전국연합은요, 여러분, 합법조직을 천명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간에 잠깐만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요번에 여기서 보시면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전국연합의 의장이 오종렬인데, 열사의 시선 끝을 따라라고 하는데, 열사의 시선 끝은 여러분, 은유인데요. 저게 수령님입니다. 열사의 시선 끝 자리에다가 수령을 해놓으면 돼요. 수령을 따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장님의 시선 끝, 열사의 시선 끝이라는 건 여러분 수령 대신 쓰는 말이다. 수령을 따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이거를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 누가 현수막을 건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고창건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창건님이 요렇게, 여기 전국농민총연맹하면서 요렇게 사진을 올린 요 사진이고, 이 고창건님은 지금 오지고 지리게, 지금, 요번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문재인, 임종석, 박지원, 이런 사람들 되겠습니다. 자, 고창건 씨 같은 경우에는 전농 제주도 연맹 사무총장, 남군 농민회 사무국장, 그리고 전농의 핵심 인물, 이렇게 돼 있고, 요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라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제 약간 옆으로 세면서 구체적인 얘기 하나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국연합이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게 올라온 건가? 싶어요. 자, 이제 전국연합이 합법조직이라고 천명을 했지만, 지하당이 북한 지령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합법 공간으로 올라온 것도 북한 지령이었다니까요? 그 북한 지령 받고 합법 공간으로 올라온 이걸 합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천연합, 지금 정의당, 이정미 이런 게 다 인천연합이고, 그 울산연합, 경기동부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세가 있었죠.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 이들은요. 그리고 특히 경기동부 쪽은 지하당하고 꾸준히 연결이 되고 지하당을 해체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지하당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전국연합으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보존하고 있는 지하당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동부만 추적하고 있다가 봐도 지하당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1심에, 요번에 한규래 이런 것처럼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얼굴로 계속 지하당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지상으로 온 애들은 감옥 가고 꼬꾸라지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하당은 계속 돌고 있었던 거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내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죠, 쟤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에서요, 이게 여러분 제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지령은 내려보내지만 돈은 충분히 못 내려보내니까 이 새끼들이 돈을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합법 조직의 형태를 띠고, 얘네들이 보급 활동을 합니다. 지금 윤미향, 페미, 위안부, 장애인 단체, 여기 전장현, 그리고 전국 민중행동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친일이냐, 여혐하냐, 약자 후려치냐. 저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언더도그만 얘기하면서 계속 투쟁을 한 거죠. 약자와 죽음을 이용한 비즈니스와 정치 투쟁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페미, 일본 피해자, 장애인, 징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약자 운동 안에 얘들의 보급 투쟁이 들어있고, 대한민국의 세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을 빼먹어서 얘네들이 지하당하고 연결된 행동을 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노조 회비를 받는 민노총 조직 안에 간첩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얘기 나온 거 환경단체 있잖아요. 환경운동 쪽이 돈이 무지하게 큽니다. 자, 환경운동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러면서, 지네가 그러면, 니네는 포함 안 돼? 그러면서 지네들이 모든 거 다 선을 독점한 척. 그러면서 환경운동에 가스라이팅 당한, 지식인 사회도 가스라이팅 당해 있지. 시민사회도 그렇지, 전문가단체, 기업들까지 기부금까지 걔네들을 먹여 살려? 그러면서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탈핵운동 보자고요. 탈핵운동에서 여러분, 뽀유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운동 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가장 북한하고 중국의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오더가 없었을까? 지하당의 지령에 충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한민국 탈핵운동? 김재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 자체를 약자로 규정한 이 화황대 언더도그만에 우리가 너무 휘둘린 거지.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지하당 그리고 북한의 지령, 중국과의 연계 이거 탈탈 털어야 된다. 중국과의 연계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올 텐데, 여러분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지령, 지금 결국은 지령을 오고 간 거로 잡을 텐데, 시민들은요 더 이상 이런 애들한테 있잖아요. 이 돈의 흐름, 보급 투쟁을 해주게 해서 얘네들이 계속 이거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나라의 권력을 잡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시민이 각성해서 뿌리를 끊어야 됩니다. 보수분들도 쟤네들 뭐 그 평양에 뭐 과기대 같은 거 지원을 했는데, 선교 활동한다고 지원했는데 저 새끼들이 해커를 해가지고 우리 그 보이스피싱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런 게 발견이 됐으면 그게 일종의 세상에 어둠과 밝음이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밝음이면 정신들 차리고 지원 끊어버려야 된다고. 니네가 북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한테 베풀 자선이란 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 뭘 그래도 교육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마음대로 들어 씨발 그러고 말았는데. 자, 여러분 패권 전쟁 시기입니다. 패권 전쟁 시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의 종말 시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역사의 종말 이후로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이나 이런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내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같은 시대입니다. 다시 이데올로기,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충돌하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란 얘기죠. 자,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지하당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계속 얘기했었던 거를 많이 들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제가 한번 다시 지하당, 그리고 합법조직, 비합조직, 합법조직, 그리고 언더조직, 뭐 지하당, 북한의 지령,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진지들, 구성들, 뭐 얘네들의 작동 방식, 약자를 끼고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언어를 비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또 얘기 계속 해야죠.